모든 일은 평범해 보이는 어느 밤에 시작되었다. 나리히라 데이는 돌아가는 길에 소가 끄는 것도 아닌 이상한 마차를 갑자기 마주쳤다. 그 마차는 큰 길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함께 있던 병사가 그것이 요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곧바로 나리히라의 마차가 뒤집혔다. 그는 땅에 넘어졌다. 그 마차 안에 앉아있던 여자는 7일 동안 황궁으로 가는 길이라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나리히라 대인의 부하가 그를 보호하려고 칼을 뽑아 요녀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귀신으로 변해 그들을 크게 두렵게 했다. 그 이상한 마차를 만난 탓에 다음날 나리히라 대인은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다. 그는 친척인 히로마사에게 그 소의 마차에 있는 귀신을 처치하게 하여 평화를 지키게 했다. 히로마사는 음양도관에 가서 점사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주로 천문 관측을 담당한다. 달력과 점을 보는 일이 주 업무다. 귀신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음양사는 히로마사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했다. 그 사람은 아베 세이마이였다.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여우의 자식이라고 한다. 히로마사가 세이마이의 집에 도착했다. 이곳은 꽃과 잡초로 둘러싸인 집으로 마치 황야의 한 조각 같았다. 하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그의 뒤에서 나타나 꽃이 피기 시작할 때부터 시들 때까지 항상 꽃이라고 말했다. 꽃을 자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이 남자가 바로 세이마이다. 히로마사는 그가 찾고 있던 사람임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매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가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세이마이는 사라졌다. 히로마사 앞에는 초록색 개구리만 남아있었다. 세이마이, 대인이 언제부터 내 뒤에 서 있었던 거야. 히로마사는 자신이 놀림당하는 것 같았다. 그는 진지하게 자신을 다시 소개하며 세이마이의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얀 뱀의 겁을 먹고 연못에 넘어졌다. 세이마이는 그에게 빨리 물가로 올라오라고 말한 뒤 미츠추와 미츠다라는 두 소녀를 불러 히로마사에게 갈아입을 깨끗한 옷을 건넸다. 그 후 히로마사는 세이마이에게 자신이 도움을 청하고 싶은 문제를 이야기했다. 4일 전 나리히라님이라는 그와 비슷한 무관이 신비한 수레를 보았다. 그 수레는 소가 끌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자정에 주장로와 팔도길이 만나는 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칠도길에서 사라졌다. 나리히라님은 그 차를 만난 이후로 누워만 계신다. 이대로라면 재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닥칠 수 있으니 히로마사는 세이마이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 세이마이는 이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하지만 히로마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누군가는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세이마이가 그렇게 말하니 히로마사는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세이마이와의 대화는 히로마사를 매우 짜증나게 했다. 그는 일어나서 그냥 작은 요녀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요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세이마이는 갑자기 이 임무에 흥미를 느꼈다. 그날 밤 히로마사는 요녀가 나타난 곳에 가서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기다렸다. 뜻밖에도 세이마이도 왔다. 그는 이제 마음을 바꿔 수도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그 요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다. 히로마사는 그 요녀가 수레를 타고 이동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어디로 가냐고 묻자 황궁에 간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여정은 7일 동안 진행될 것이다. 이 사랑의 여인이 황제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히로마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이마이는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여귀가 지나가는 곳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황궁까지의 경로와 그 여귀가 가는 소의 이동 속도를 고려할 때 매일 그녀는 한 교차로를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귀여운 여귀는 사거리에서 나타날 것이다. 히로마사는 세이마이에게 여기를 어떻게 처치할 계획인지 물었다. 세이마이는 악령은 영혼을 정화한 후에야 퇴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히라에 관해서는 단지 기운에 접촉했을 뿐입니다. 며칠 쉬면 회복될 것입니다. 예상대로 여기가 왔습니다. 그들 외에도 여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된 마법진이 있고 여기가 탄 채 많은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나리히라였습니다. 그는 여우의 자식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복수하고 수도에 해를 끼치는 근원을 제거할 것이다. 거대한 손이 불타는 차에서 나왔다. 나리히라를 붙잡아 불태워 죽였다. 부하들이 나리히라를 구하려고 달려들자 흰 개 한 마리가 달려와 공격했다. 하지만 그 개와 여기는 히로마사에게는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 그가 칼을 들고 달려나오는 것을 보고 검은 개와 흰 개 두 마리와 차는 방향을 돌려 반대쪽으로 가더니 서서히 사라졌다. 안타깝게도 나리히라는
세이메이는 너무 성급해서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 다음 날 천황은 히로마사와 세이메이에게 오늘 밤 공작의 문에서 사람들과 합류한 후 수레를 공격하라고 말했다. 히로마사는 자신이 바로 그 요녀가 나타나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 그는 한 마리 개가 이상한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 개는 어젯밤 그들이 만난 여기와 함께 있던 개와 매우 닮아 있었다. 그 편지에는 사랑이 주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대가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슬픔을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히로마사는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그에게 연애 편지를 보낼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세이메이는 히로마사가 목표가 아니라고 추측하며 자신이 그 편지를 받았다. 히로마사는 황궁에서 일하며 천황이 필사한 문서를 받았다. 아마도 그가 필사한 경전에서 향의 냄새가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개가 그를 천황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노리는 목표는 천황이다. 히로마사는 천황을 만나 세이메이와 함께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천황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밤 주장문을 떠나도록 명령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천황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며 그가 말한 대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히로마사와 세이메이는 계획대로 장소에 도착했다. 히로마사는 세이메이에게 천황의 머리카락을 조금 가져왔다. 세이메이는 히로마사에게 아무리 남을 위해 많은 일을 해도 세이메이와 관련되면 궁 안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 거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세이메이의 눈을 보면 저주에 걸린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 여기도 사랑의 주문에 묶여서 원한을 품게 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여기가 나타났다. 세이메이는 그녀를 천황 곁에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요녀는 천황이 자신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이냐고 의심했다. 그녀는 천황을 만나기 위해 몸을 낮췄다. 억울함에 그녀는 거대하고 흉측한 귀신으로 변했다. 히로마사가 여기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 옆에 있는 두 마리 개가 막아섰다. 그녀가 의지를 잃은 듯 보일 때 천황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천황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피했지만 천황은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 옆에 앉아 그녀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과거에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천황이 떠날 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천황은 그녀에게 자신이 데리고 간 두 마리 개를 남겼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기다림과 걱정 속에서 살았다. 결국 그녀는 억울함의 악마가 되었다. 천황의 격려와 사과의 말을 들은 후 그 여인은 저주를 받았다. 보라색 꽃으로 변했지만 그녀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히로마사는 여인을 속이고 있다고 느꼈다. 케이는 뚱뚱하고 음탕한 노인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여성과 잠을 자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케인이 왜 뛰어난 미인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지 불평하고 있을 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개 달린 쥐가 다가와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히로마사는 다시 쌓은 구름을 찾으러 갔지만 그는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다. 3일 전 케인데인이 그의 저택으로 소환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로마사가 케인데인을 당신에게 데려와야 했습니다. 당신은 케인데인이 이 도시에서 가장 음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여성을 보고 마음에 들면 누구든지 덥석 붙잡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어떤 여성에게 저지른 원한을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고 당신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히로마사가 가지고 온 상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케인데인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머리는 몸과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말을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하는 말들을 듣고 그는 미칠 것만 같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물조차 스스로 마실 수 없다. 카네는 그가 쌍용놀이에서 귀추직을 이긴 남자에 대한 전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그는 최고의 미녀를 얻었다고 한다. 그도 인생에서 한 번쯤 그런 최고의 미녀와 잠자리를 경험해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직접 귀추직을 찾아가 도전했다. 케이는 악마에게 자신이 여성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여성들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여성의 몸, 즉 절세 미인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악마를 이기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그가 지면 어떤 재능을 남길 것인지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어떤 재능을 남길 것인가요? 이전의 하선은 케인처럼 한때 대인으로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걸고 그 아름다운 여성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그런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몸을 걸고 이번 도박에 임했습니다. 악마는 그의 제안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여 케인의 도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대결이 벌어지는 날 저녁, 케인은 자신이 패할 것 같아 미리 도망쳤다. 그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악마에게 몸을 빼앗겼다. 세마이는 그런 상황에서 악마가 케인의 몸의 일부만 빼앗은 것은 이미 노인에게는 관대함이었다. 케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며칠 전 세마이가 악마 소녀를 처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세마이에게 악마 추적자를 처치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세마이는 그 악마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해롭지 않은 생물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케인데이는 히로마사에게 그 악마와 함께 쌍욕을 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이기면 그 늙은이의 몸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세마이는 그 늙은이에게 도박은 음양사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들의 일은 하늘의 별과 인상을 연구하여 주문을 걸고 인간에게 해로운 악마를 제거하는 거야. 세마이가 그 음탕한 대인의 도움을 줄 생각이 없자 히로마사가 그 늙은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그는 세마이가 그 악마를 처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어. 히로마사의 말을 듣고 세마이는 대인을 도와주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 그들은 오늘 밤 주장문으로 그 악마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어. 그날 밤 대인 카네는 세마이의 집에 남아 있어야 했어. 만약 그의 가족이 여자를 탐내다가 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야. 히로마사는 세마이에게 그 악마와의 어떤 협상을 해서 카네이의 몸을 되찾으려 하는지 물었다. 쌍욕은 매우 운에 좌우되는 게임이다. 게다가 그들은 악마와 겨루고 있으니 이길 가능성은 더욱 낮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행위지만 악마에게 들키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세메이는 내기를 조금 바꾸고 싶어 한다. 히로마사는 며칠 전 자신이 주장문을 지나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었지만 피리를 부는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세메이는 주작 악마에게 카네이의 몸을 되찾기 위해 쌍욕 말고 다른 게임을 하자고 말했다. 처음에 그 악마는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그 운에 맡기는 게임에서 지게 될 때의 반응을 보고 싶어 했다. 그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싸울 것이다. 세메이는 악마 주작에게 이렇게 도발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많이 빼앗아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낭비가 아니냐고. 내 음향사 능력으로 악마 주작의 실현 방식을 결정하게 한다면 이 자는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 악마는 세메이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했다. 그들은 내일 밤 이곳에서 맞붙기로 약속했어요. 귀사수는 세마이를 이기고 나서 당신의 음향사 능력을 이용해 그를 벌레나 원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리려 해요. 세마이는 다시 히로마사를 데리고 사악한 귀신과 맞서게 했고 히로마사는 그날 하루 종일 훈련하며 싸울 준비를 했어요. 그는 조개 껍데기를 뒤집는 것부터 체스까지 여러 놀이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혀 진보하지 못했어요. 세마이는 이렇게 계속하면 가네이데이는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히로마사에게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라고 조언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주문과 같으며 히로마사가 귀사수와 싸울 힘을 더 얻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카네이의 아들 미치 나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세마이 집까지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이상한 부재를 느끼고 아버지의 가까운 하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카네이는 아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내나 천왕이 알게 되면 큰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치 나가는 히로마사와 세마이에게 아버지가 욕망에 눈이 멀었지만 두 사람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간절한 부탁을 듣고 히로마사는 힘을 얻은 듯했다. 그는 밀중과 함께했다.
밀다가는 결전을 준비하며 계속 훈련을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귀여운 악마를 찾아 힘겨루기를 하러 갔다. 그들은 지붕 위에 서서 승부를 가리기 위해 레슬링을 했다. 처음 이 게임을 듣고 히로마사는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건장한 악마와 맞설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세메이가 귀에 속삭인 계획을 듣고 그는 동의했다. 히로마사가 말한 대로였다. 악마의 가벼운 한 번의 레슬링으로 그는 지붕에서 미끄러졌다. 이 배팅 게임에서 승리는 악마의 손에 넘어간 것 같았다. 갑자기 히로마사는 그 자의 피리를 현관 밑에서 발견했다. 역시 처음부터 세메이는 그 물건을 노리고 있었다. 주작귀에 대해 조사할 때 모든 자료에는 그를 만나는 사람은 먼저 피리 소리를 듣는다고 적혀 있다. 히로마사를 그날 밤 유인한 피리 소리도 바로 이 귀신이 만든 것이다. 히로마사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라 놀랐다. 세메이는 이 자의 피리 실력도 아마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주작 귀신은 그가 많은 재능을 훔쳤지만 피리 부는 재능만은 그의 고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주작문 앞에서 여러 번 피리를 불었다. 피리 부는 재능 하나만으로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지만 피리를 불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아무도 그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승진하려면 피리 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많은 재능을 갖춰야 했다. 그 집착이 그를 한때 서생에서 추악한 귀신으로 변하게 했고 이 땅으로 이끌었다. 히로마사가 그를 만난 밤 그는 피리를 멈추고 그와 함께 연주했다. 귀주작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히로마사의 피리를 듣고 확인하고 싶어 했다. 더욱이 그는 히로마사가 자신의 피리로 연주하기를 원했다. 히로마사의 피리가 울려 퍼지자 그자는 매우 놀랐다. 세이메이는 그에게 피리를 건네주어 히로마사와 함께 연주하게 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 귀주작은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히로마사와의 내기에서 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카나이 대인에게 몸을 돌려주었다. 다음 날 카나이를 세이메이에게 배웅하며 그는 욕망을 절제하라고 조언했다. 다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히로마사가 다시 세이메이를 찾아왔다. 분명히 세이메이에게 해결해주길 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히로마사는 원래 여기 올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세이메이도 히로마사가 가져온 일들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히로마사는 세이메이가 도와줄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다.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이 사람은 쿠미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입니다. 그녀는 세이메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인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여성의 주인은 바로 후지오 부인입니다. 쿠미 씨가 여기 온 이유는 세이메이에게 후지오 부인이 매우 아끼는 비파 연주 소녀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3년 전 후지오 부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인은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쿠조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소녀의 훌륭한 비파 독주가 부인의 마음속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피아노를 매우 잘 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받게 만드는 정말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쿠조 소녀는 더 이상 부인과 함께 피아노를 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 음향사가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후 쿠조 양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녀는 오직 한밤중에만 왔습니다. 얼굴도 매우 창백했습니다. 그때부터 후지오 부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날개 달린 쥐가 구미에게 걱정이 된다면 세이메이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세이메이가 이번 사건의 문제를 인식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쿠미를 즉시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당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조는 이전에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후지오 부인의 저택을 관찰하러 갈 것입니다. 쿠미는 당신에게 부인이 후지오를 보지 않기를 원하니 최대한 조심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날 밤 세이메이와 히로마사는 후지오 부인의 저택을 관찰하러 갔습니다. 히로마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쿠조 양과 부인은 매우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가씨의 검은고 소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세이메이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어요. 검은고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한 마법의 주문일 뿐이에요. 소리가 순수할수록
주문은 더 쉽게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죠.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했지만 후지오 부인이 떠나자 쿠조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린 아가씨는 겨우 평범하게 앉아있을 수 있었죠. 쿠조 아가씨가 떠나자 세이메이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다가갔어요. 그는 소녀에게서 꽤 진한 향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소녀가 지나간 길에는 이상한 먼지가 많이 남아있었다. 그 먼지들도 진한 향 냄새를 풍겼다. 세이메이는 한참 살펴본 후 내일 다시 이곳에 올 결심을 했다. 다음 날 히로마사는 세이메이에게 음식을 가져왔고 마침 꿀벌도 있었지만 그가 혼자서만 먹자 히로마사는 조금 실망했다. 세이메이는 꿀벌이 등나무 꽃에서 온 신령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세이메이를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다. 히로마사는 이렇게 넓은 저택에서 혼자 사는 세이메이가 외롭지 않냐고 물었다. 세이메이는 그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지만 인간의 본질은 항상 외롭다는 것이다. 그는 누가 함께 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날개 달린 쥐가 나타났다. 그것은 두 사람을 바위 꼭대기에 있는 집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구미가 언급한 여성 음향사의 집이다. 히로마사는 그 여성 음향사가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어린 소녀라는 사실에 놀랐다. 세이메이는 히로마사에게 그 외모에 속지 말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80세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두 사람에게 술을 권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 후 그녀는 가네이 대인이 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쌍용놀이를 하자고 했다. 그녀의 지붕에는 수많은 쥐 시체가 걸려 있었다. 그 쥐들은 세이메이와 히로마사를 이곳으로 안내한 날개 달린 쥐 신령으로 사용되었다. 세이메이는 이 여자가 사람들을 속이고 지루해서 그들의 영혼을 삼키는 음향사라고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시아 도만이다. 그녀는 세이메이가 이곳에서 찾으려는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즉시 검은고를 타는 소녀에 대해 물었다. 세이메이는 도만이 그 소녀에게 반운수를 사용했다고 추측했다. 이 주문은 죽은 자의 영혼을 몸으로 되돌리는 데 쓰인다. 즉, 쿠조 양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세이메이가 발견한 진흙은 그녀의 시체가 묻혀있던 진흙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향은 시체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왜 도마는 어린 소녀에게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녀는 부인이 그 소녀를 만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소녀가 이미 죽었더라도 그래서 그녀는 소녀의 영혼을 불러내어 소녀의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인은 시체와의 과도한 접촉으로 생명력을 소진당할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죽은 소녀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것을 단지 게임으로 여겼다. 그녀가 주문을 걸고 세이메이는 그녀가 만든 주문을 풀어줄 것이다. 그녀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일을 하고 세이메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받을 것이다. 그녀가 사람의 목숨을 재미로 취하는 것은 히로마사를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다. 세이메이는 그녀가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야 그가 반원수를 풀어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귀가하는 길에 세이메이는 히로마사에게 주문과 주술의 차이를 설명했다. 주문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형성된다. 주술은 그 주술을 조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이메이는 후작 부인이 쿠조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후작 부인은 자신의 소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혼의 반전 주술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택에 도착해 후작 부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짠동카자 저틴 고찬. 하지만 후작 부인 후지오는 세이메이의 말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후작 부인은 그들이 오늘 밤 쿠조 소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매일처럼 저택에 와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아이의 말투는 죽은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이메이는 그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퇴마를 하려고 합니다. 퇴마의 주문이 울려 퍼지자 쿠조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푸른 불꽃에 태워지는 듯한 고통에
히로마사는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아 세이메이를 즉시 막았습니다. 보통 퇴마의 주문은 고통을 주지 않지만 도만의 주문이 해제되지 않아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부인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녀 곁에 있고 싶어하며 아이도 부인 후지오와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세이메이는 아이에게 더 이상 강한 척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이가 시체 속에서 움직일 때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이와 부인이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부인은 조만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도만 삼촌이 그들에게 건넨 말은 한 쌍이며 그들이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풀리지 않을 것이다. 후지오 소녀와 부인은 서로 매우 친한 친구이다. 서로 덕분에 훨씬 더 즐겁고 긍정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한다. 하지만 부인이 자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소녀는 부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떠나기로 결심했다. 세이메이의 퇴마술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소녀를 제자리에 돌려보내라. 소녀가 더 아름다운 새 삶을 살길 바란다. 히로마사는 세이메이도 음양사라고 말했지만 도만에 비하면 훨씬 친절하다고 했다. 미부 타다미는 야윈 불쌍한 유령이다. 그는 황궁 주변을 허기진 모습으로 배회한다. 낙담하고 원한에 가득 차 있다. 그 야윈 얼굴에는 항상 사랑이 깃들어 있다. 타다미는 끊임없이 시 한 편을 중걸거렸다. 그날 밤 타다미가 사람을 해쳤기에 대신들은 그를 제거할 방법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예전 타다미는 꽤 유명한 시인이었다. 작년 춘궁정 시위에서 그는 가네모리에게 져서 너무 억울해 죽었고 원혼이 되어 이 황궁을 떠돌고 있다. 히로마사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다른 대신들에게 부탁을 받았다. 히로마사는 그들이 분명히 세이메이를 찾아 도움을 청할 걸 알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거절했다. 히로마사는 밖으로 나가다가 우연히 샤오를 불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만 멈춰서 듣게 되었다. 샤오를 부는 사람은 바로 대신 아스미였다. 히로마사는 아스미가 빚은 음악을 배우러 수도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스미가 연주한 곡이 정말 흥미롭다고 칭찬했다. 가능하다면 그 음악을 영원히 듣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다른 대신들을 만났다. 아스미는 히로마사가 세이메이와 그렇게 친한 줄 몰랐다. 히로마사는 자신과 세이메이가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말했다. 단지 그가 부탁하면 세이메이가 도와줄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한 것뿐이다. 다른 대신들은 타다미가 부엉이 나무 때문에 죽었다니 정말 약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스미는 무언가를 쫓고 지배하려는 사람은 성공까지 단 한 걸음 남았을 때 실패하면 분노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히로마사가 돌아오자 다른 대신들은 유마와 관련된 일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일은 음양사가 해결할 문제다. 그들은 히로마사를 찾아 세이메이에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그가 직접 와서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타다, 미가 사람이나 궁궐에 해를 끼치는지 관찰하는 거죠. 그 후에 세이메이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결정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세이메이가 직접 찾아와 히로마사를 도와줬어요. 그가 부탁하지 않아도 세이메이가 어떤 사람이 와서 궁궐에 저주받은 영혼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는 히로마사에게 이 저주받은 영혼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히로마사는 저주받은 영혼뿐만 아니라 타다미 대인도 살아있을 때 평화의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관과 귀족들은 좌익과 우익 두 팀으로 나뉘었다. 양측은 누가 가장 좋은 시를 짓는지 겨루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주제로 시를 짓도록 요구했다. 타다미 대인은 좌익의 시인이었고 히로마사는 우익의 연희를 맡았다. 시합에서 타다미 대인은 카네모리 대인에게 졌다. 히로마사의 눈에 타다미는 매우 착한 사람이었다. 히로마사가 상대편임을 알면서도 그가 연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꺼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 악마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히로마사는 타다미 대인이 시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죽은 후에도 시구가 떠오른다며 그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세이메이에게 대인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이메이는 타다미 대인의 영혼이 궁궐에 나타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때 원혼 타다미도 나타났다. 세이메이는 한 가지 주술을 사용했고 하늘에는 거대한 검은 구름 소용돌이가 궁궐 전체를 뒤덮었다. 역시 세이메이의 예상대로였다. 타다미 대인께서 황궁의 기맥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를 억제하려고 하면 더 악독한 악마를 불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타다미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점차 풀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타다미가 죽기 전에 그의 집으로 가서 원인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의 관리자는 축제 후 대인이 종종 식욕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타다미는 먹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패배하게 한 시를 반복해서 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쇠약해지고 생기를 잃어 결국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패배했지만 이렇게 우울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시회는 타다미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름을 보고 타다미가 남긴 자료를 가져가고 싶어 했지만 그는 히로마사에게 혼자서 그것들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타다미 대인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소장품은 오로지 시집뿐입니다. 그의 궁중에서의 지위는 결코 높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부족한 편일 것입니다. 황궁의 시회는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천황의 눈에 띌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적은 월급을 사용하여 자료와 책을 구입해 시를 연구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평시회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하고 승진하지 못하자 그 원한이 생긴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세마이는 아마도 타다미 대인이 그렇게 억울해하는 이유를 찾아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카네모리를 찾아갔습니다. 세마이는 그가 타다미를 이기기 위해 쓴 시를 읽으며 그 시가 그의 창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마이는 그 시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시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카네모리도 그 시를 길가의 떠돌이에게서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시가 그날의 사랑이라는 주제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해 타다미와의 시합에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고서에 쓰여 있을 줄은 몰랐다. 아마 타다미는 카네모리가 표절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 평가회에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시 평가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고전 시임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를 무시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미는 말할 수 없었다. 귀가하는 길에 세마이는 타다미를 위해 공정한 시 평가회를 다시 열고 싶어 했다. 그 날이 속세를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히로마사에게 타다미의 시를 두려움 없이 낭송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히로마사는 즉시 아스미를 찾았다. 그들이 황궁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타다미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가네모리는 용기를 내어 달려가 타다미에게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다시 한번 시합을 하고 싶다며 그날의 부정을 천황에게 말하고 승리를 타다미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원호는 분노를 풀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네모리는 시마이 시합이 열린 날 타다미가 흰 모자를 쓴 사람을 만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세이마이가 타다미를 이기지 못했다는 소식이 황궁에 퍼졌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어차피 너는 하찮은 여우의 자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너가 음향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천황을 아첨하는 데 더 능하다고도 했다. 세이마이는 그런 악성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만약 그가 험담에 분개했다면 이미 모두에게 치명적인 저주를 내렸을 것이다. 어젯밤 덕분에 나는 타다미 대신이 쓴 쓴소리의 원인이 카네모리 대신에게 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해야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이마이가 자료를 읽고 있을 때 갑자기 거대한 검은 고양이가 그의 작업실로 달려들었다. 그 다음은 야스노리의 등장이다. 그는 궁정에서 일하는 음향사입니다. 그는 세이마이에게 황제가 타다미, 대인의 원혼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하러 왔습니다. 타다미 대인의 아버지는 시인입니다. 그분은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마사는 아침 일찍 세이마이를 데리고 타다미 대인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타다미의 아버지는 타다민으로 시문계의 대가입니다. 세이마이는 타다미의 짐에서 서로 다른 글씨체의 두 개의 필적을 타다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더 진한 잉크로 쓴 필적이 보통 더 좋은 시라고 말하며 아들의 비밀이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타다미는 세이마이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들의 모든 시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타다미는 시를 잘 짓지 못했지만 시를 매우 사랑했다. 아마 그래서 한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 몇 년 전
타다미의 시는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타다미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해 아들을 따라가 보니 그는 자주 산 뒤편에서 한 마귀를 만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귀가 너무 무서워서 이 사실을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다. 타다미가 시외에 쓴 내가 사랑한 이야기라는 시도 아마 그 마귀에게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누가 타다미 같은 사람이 남의 작품을 표절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세이메이는 시평회에서 타다미 대인이 그 악마가 준 시 때문에 졌다고 추측했다. 그를 원망한 악마가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악마를 찾아 확인해야 했고 세이메이가 제거해야 할 대상은 타다미가 아니라 그 악마일 가능성이 크다. 산 뒤 나무 밑에서 세이메이는 그 악마가 지은 시를 읽고 그것이 정말 허무하다고 평했다.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때 악마가 화를 내며 즉시 나타나 세이메이를 꾸짖었다. 시를 비난했기 때문이다. 그는 세이메이 같은 하찮은 자가 그 시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할 리 없다고 말했다. 히로마사는 그 악마가 타다미를 저주해 죽게 한 자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타다미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이 귀신은 매우 슬프게 울었다. 그는 타다미가 죽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동안 그는 항상 이 산꼭대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를 죽일 리가 없다. 예전 타다미는 시 재능이 없어서 절망하며 산 정상에서 자살하려 했다. 바로 이 귀신이 시를 통해 그를 막아주었다. 그는 타다미에게 시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지 물었고 그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시 실력이 아직 시대에 맞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타다미와 자주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친한 친구가 되어 함께 시를 짓고 서로 나누며 격려했다. 타다미는 대회에 참가했고 이 귀신은 타다미가 제시한 뜻에 맞춰 시를 지었다. 그들은 매우 잘 협력했다. 그는 자신의 시가 낭송되는 것에 만족했고 타다미는 명성을 얻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지만 황궁시 대회에서 타다미는 자신만의 시를 직접 써서 출품했다. 그 시는 카네모리의 시에 패배했다. 악마는 천황에게 카네모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고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타다미가 자신을 매우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타다미는 승리하고 싶어서 더 이상 그와 함께 시를 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악마는 구름을 만들어 타다미를 만나고 싶어 했다. 타다미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는 아마도 그만이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은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타다미는 평소처럼 궁궐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읊조리며 걸어갔다. 악마가 그를 불렀다. 최근 들어 그의 머리가 점점 혼란스러워진 것 같다.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시를 기억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해쳤다는 것도 모른다. 악마는 타다미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그날 시회에서 자신이 타다미의 승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지 물었다. 타다미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카네모리가 악마가 쓴 시를 읽을 때 그는 마음이 매우 기뻤다.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쓴 걸작이 악마의 작품을 이길 수 있을지 정말로 보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악마로 변신해서 친구와 맞서야 한다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악마가 될 재능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시를 쓰는 것에 빠져있고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 악마는 한 번 그와 맞서고 싶어 했지만 타다미는 지금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는 세이메이에게 자신을 숨기길 바랐어요. 더 이상 비참한 원혼으로 남기 싫었어요. 세이메이는 타다미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그 악마와 히로마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타다미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타다미는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천황이 세이메이에게 맡긴 임무도 완수되었고요. 히로마사는 방금 타다미가 계속 시를 짓고 싶어 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세이메이는 모든 걸 무시하고 그를 제거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세이메이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 후 히로마사는 아스미 대인의 피리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곡을 타다미에게 바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세이메이를 어제 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세이메이를 모르는 척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서 이상한 여자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그녀는 다른 귀족 여성들처럼 여성스럽지 않고 하루 종일 곤충만 사랑하는 여자다. 사람들은 그녀를 진짜 곤충 애호가라고 말한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츠유코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곤충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러주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충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세이메이가 호숫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미치나가가 찾아왔다. 그는 세이메이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인지 잘 듣지 못했지만 세이메이는 도움을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바쁘고 그런 일들을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미치나가는 그렇다면 히로마사에게 부탁하고 다시 오겠다고 했다. 히로마사라는 이름을 듣자 세이메이는 마음을 바꿨다. 그는 미치나가가 부탁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했다. 먼저 미치나가는 세이메이가 그의 아버지를 지난번 귀신 사건에서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타치바나 사누키 대인이 그의 딸인 추유코의 일로 부탁하기 위해 왔다. 추유코 공주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그녀는 귀족 공주답지 않게 행동했죠. 자주 가을가에서 돌을 주우거나 나무에 올라 꽃을 따곤 했어요. 곤충을 잡거나 특히 나비를 좋아해서 애완동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세이메이는 이 소녀가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궁중 사람들의 소문과 호기심이 많아 일부는 그녀를 벌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눈썹을 다듬거나 화장하거나 치아를 물들이지 않았어요. 산 유키 대사는 만약 이렇게 계속하면 딸이 결혼하기 어려울까 걱정했어요. 그분은 절망 속에서 도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도만에게 가서 딸이 더 이상 곤충을 좋아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도만은 그분이 딸을 위해 가진 마음에 깊이 감동했지만 그녀가 생각해낸 방법은 딸에게 큰 슬픔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약을 사용해 소녀가 곤충을 기르고 싶지 않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딸의 방 아래에 빈 항아리를 놓고 그 항아리를 10일 동안 열어두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항아리를 꺼내어 입구를 막고 다시 땅속에 10일 더 묻었습니다. 이번에 항아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실제로 작은 곤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렇게 못생긴 벌레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추유코 양은 이 생물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그 소녀는 이 동물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하쿠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애완동물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하쿠안은 매일 자라났다. 손가락만 한 작은 생물에서 이제는 어린아이만큼 커졌다. 세이메이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말 귀찮았다. 가모 야스노리는 세이메이의 형으로 히로마사를 찾아왔다. 그는 히로마사에게 타다미를 제거하라는 명령은 천황이 세이메이에게 직접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히로마사에게 세이메이와 교류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천황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와 세이메이는 사람들에게 악마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세이메이는 직접 추유코 양의 저택에 방문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험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내부는 매우 즐거웠다. 추유코 양은 아이들과 함께 그들이 찾은 동물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곤충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었다. 세이메이가 오자 그녀는 그를 자신의 하쿠안에게 안내했다. 그녀에게 하쿠안은 신비로운 생물이다. 그녀는 하쿠안이 번데기를 깨는 날을 매우 기다리고 있다. 세이메이는 결국 그것이 식담충이기 때문에 번데기를 깨면 매우 사나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담충은 독에서 태어나는 곤충의 일종이다. 한번 번데기를 깨면 그것은 자신을 키운 사람을 죽을 때까지 저주한다. 추유코 아가씨는 자신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잔인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가. 식담충은 바로 그 숨겨진 생각을 느끼는 요물이다. 세이메이는 후환을 막기 위해 즉시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다다미 대인을 제거했던 밤에 히로마사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추유코에게 하쿠안이 번데기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정말 해로운 존재라면 그때 제거할 것이다. 아가씨는 세이메이가 하쿠안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하며 자신의 정원을 안내했다. 세이메이는 그녀가 지왕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식물의 씨앗을 조금 얻어가고 싶어 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학환이 갑자기 나무줄기 하나로 뛰어올랐다. 추유코 아가씨는 그것이 누에고치를 만들기 위해 씨를 뽑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오늘 밤 그들이 학환이 인간에게 해로운 생물인지 알게 된다는 뜻이다. 히로마사는 야스노리의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아스미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분은 히로마사에게 준 악마의 피리로 피리를 불어보려고 했지만 불 수가 없었다. 그 악마의 피리를 제외하면 히로마사는 이 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 세이메이가 타다미를 퇴치한 것은 성령의 명령 때문임을 알지만 히로마사는 완전히 굴복한 기분은 아니었다. 도우만이 그를 찾아와 오늘 밤 자신과 함께 특별한 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세이메이와 츠유코 양은 하크완이 고치를 깨는 순간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이메이에게 남자 복장을 한 이유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복장이 자신의 활동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찾아왔지만 그녀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학환에 관한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일에 대해 매우 미안해했지만 그 일들은 모두 아가씨를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무도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음양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추유코는 자신이 아내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답게 살 때만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도만도 히로마사를 따라 그곳에 갔습니다. 그녀도 아가씨의 학환이 번데기를 깨는 순간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학환을 빼앗아 자신의 식신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추유코 아가씨는 학환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녀에게 넘기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도마는 그게 그녀가 나쁜 말들로 만들어낸 거라고 했죠. 추유코를 향한 외부 사람들의 날조와 고립이에요. 게다가 그 안에는 기억들도 있어요. 산육이 대인의 아버지의 수치심이요. 추유코는 그런 말들을 듣고 정말 슬프고 아팠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누구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도 않는다고요. 세이메이는 학환이 고치를 깨고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면 도와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듣고 히로마사도 두 사람 편에 서서 도만을 맞섰다. 세마이가 싸우는 동안 그녀가 학환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세마이는 학환의 고치에 부적을 붙이고 히로마사에게 바람을 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바람 소리가 고치를 더 빨리 부풀게 도와주는 것 같았다. 특히 고대 독충은 매우 흉포하지만 학환은 아가씨의 사랑으로 길러져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다. 해를 끼치지 않았고 히로마사와 세마이도 오해를 풀고 예전처럼 친해졌다. 히로마사는 버섯이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세마이를 찾아가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좋아해주길 바랐다. 히로마사는 세마이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가져온 선물이 멋지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히로마사라는 이름조차 세마이가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다. 생각에 잠겨있던 중 한 소년이 세마이의 저택에서 뛰어나와 히로마사와 부딪히며 옥조각을 떨어뜨렸다.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떠났다. 히로마사는 버섯 바구니를 들고 저택으로 들어가 세마이와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세마이는 방금 맡은 일이 바빴다. 한스님이 변초사에서 그가 보낸 곤충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간청했다. 매일 아침 그 곤충들은 본전에서 나타났다. 세마이에게 보내졌을 때 그 곤충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그분은 만약 당신이 도와준다면 희귀한 경전을 선물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세마이는 히로마사가 자신을 찾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히로마사는 갑자기 세마이에게 자신의 본명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세마이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히로마사가 천황의 사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왜 히로마사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을까요? 사실 오늘 히로마사는 세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넓은 저택에서 혼자 사는 것이 세마이를 매우 외롭게 느끼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로마사는 세마이에게 저택 입구에서 만난 초록머리 소년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마이는 그 소년이 단순히 어머니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부적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만약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일 아침 카모 강가에서 희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천년에 한 번 있는 사건이다. 마침 히로마사가 여기 있다. 세마이는 아침까지 그와 함께 기다리며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싶어 한다. 스님이 보낸 지루한 벌레보다 히로마사의 얼굴이 훨씬 흥미로워 보인다. 세마이는
총 262마리의 벌레를 세었다. 그 중에는 아주 이상한 벌레도 몇 마리 있다. 히로마사는 함께 술을 마시고 싶어 했지만 세마이는 그 벌레들 때문에 여전히 매우 바빴다. 히로마사는 자신이 올 때마다 이 저택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고 말했다. 세마이는 히로마사가 그의 인생에 나타난 이후로 이곳이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추유코 아가씨가 달려와 세마이를 찾았다. 그 소녀는 세마이 정원에서 햇빛이 가장 적게 드는 곳을 찾아 특별한 식물을 심고 싶어 했다. 믹충 사건 이후로 뿌리나 씨앗 등 희귀한 것이 있으면 그녀는 모두 세마이 저택으로 가져와 심었다. 히로마사는 추유코에게 학환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재빨리 모자를 벗었다. 그날 밤 거대했던 학환은 세마이 덕분에 훨씬 작고 귀여워졌다. 추유코가 세마이의 정원에 꽃을 심었다고 했어요. 내년 가을이면 그 꽃들이 귀족의 모자처럼 예쁜 푸른 꽃을 활짝 피울 거예요. 그 식물은 바로 부자나무입니다. 이 식물은 독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심장병을 치료하는 귀한 약초가 될 수 있어요. 히로마사는 그러면 이 꽃이 세마이와 정말 닮았다고 말했어요. 그도 천황의 잘못된 명령만 따르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니까요. 추유코 양에게 세마이는 마치 치료약과 같아요. 추유코 양이 여기 있으니 그들은 그녀를 데리고 승려가 보는 이상한 곤충들을 보러 갔어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아가씨는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셨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런 동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히로마사와 세마이처럼 모든 곤충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각각의 곤충이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똑같이 생긴 것도 있었다. 오늘은 세마이 저택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 모양이다. 아스미 대인도 술 한 병을 들고 와서 세마이와 함께 마시자고 했다. 두 사람은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동안 히로마사와 추유코 아가씨는 곤충 분류에 여전히 바빴다. 아스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히로마사는 친구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가 세마이와 친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스미는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히로마사는 세마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싶어 했지만 추이코는 일이 끝나기 전에는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아스미는 세마이가 자신의 제자를 잘 돌봐주기를 바랐다. 모두가 그를 여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아스미는 그가 좋은 사람이며 히로마사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더욱이 히로마사는 세마이를 항상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 대저택에서 혼자 있는 것이 매우 외로울까봐 세마이를 자주 방문했다. 그는 세마이가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히로마사가 그중 하나의 곤충을 우연히 밟아버려서 복도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세마이와 아스미도 상황을 보러 왔다. 히로마사가 밟은 후 그 곤충이 사라진 것이 이상했다. 그와 함께 히로마사의 발에 이상한 한자가 나타났다. 그 글자는 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 단어가 곤충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암시한다고 추측했다. 또는 그동안 그들이 쏟은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례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262개입니다. 이 숫자를 듣고 아스미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262개의 문자였습니다. 세메이는 곧바로 밀봉된 편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그 편지를 변조된 문자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호숫가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히로마사는 추유코 아가씨가 아스미와 알고 지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스미 대인도 자신처럼 식물을 좋아해서 두 사람이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스미 대인은 정말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삶의 여러 분야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음악, 식, 제기차기,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히로마사는 세마이에게 그들이 사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세마이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변조자, 비안차오찌로부터의 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종이비행기 모양으로 접힌 편지가 날아와 세마이의 손에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세마이가 예측한 대로 벌레들의 다리는 바로 반야심경이었습니다. 그것은 262자의 불경으로 그중 21자는 한자가 없습니다. 오후에 세마이가 이 일에 대해 변치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사부 팔지의 심경이 경각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래되었습니다.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든 문자가 거기서 사라졌습니다. 오래도록 경전을 읽지 않아서 그 문자가 곤충으로 변해 정학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부팔지의 심경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곤충들은 츠유코 양이 기념으로 가져갔습니다. 히로마사는 자신은 피리를 불 줄만 알고 아스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매우 부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히로마사의 피리 연주는 매우 감탄할 만하다. 그의 피리 소리는 세마이의 주문과 결합되어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흑안을 살렸다. 추유코 아가씨는 히로마사에게 그들에게 피리를 불어달라고 했다. 그 피리 소리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아가씨와 아스미 대인을 배웅한 후 히로마사와 세마이는 다시 함께 술을 마셨다. 세마이는 처음 히로마사를 만났을 때 대답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집착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히로마사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세마이는 마법의 곤충을 이용해 그를 침실로 데려가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세마이가 이전에 언급했던 천년에 한 번 있는 장관을 보기 위해 강가에 도착했다. 잠시 기다리다가 그들은 세 마리의 어미와 새끼가 그 강에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곳에서 히로마사는 어제 저택 입구에서 만난 소년이 자신의 어미에게 평안의 부적을 요청하러 온 것임을 이해했다. 오늘 소년의 어미는 성공적으로 출산하고 다시 비를 만드는 일로 돌아왔다. 무지개를 감상한 후 그들이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하얀 연기가 나타났다. 한 악마가 종이를 얼굴에 가리고 나타나 세마이를 해치려 했다. 히로마사가 세마이와 함께 저항하려고 애썼지만 이 악마는 꽤 강력한 것 같았다. 그 남자가 세마이를 기절시켰고 히로마사는 세마이를 업고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야스노리 대인은 세마이의 형으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세마이를 방으로 데려갔다. 히로마사는 야스노리에게 악마의 손에서 한 벌레가 세마이의 입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야스노리는 그것이 바로 적담충임을 바로 알아챘다. 하지만 그것은 주인인 추유코 아가씨가 키우던 적담충과는 매우 달라 보였다. 히로마사는 아가씨를 찾아가 세마이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다. 야스노리가 세마이에게 손을 대려 하자 마법의 곤충과 맥주가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단지 정령일 뿐이었다. 그들은 곧 야스노리에 의해 다시 꽃잎으로 변해버렸다. 야스노리는 세마이의 목을 만지고 무언가 주문을 외웠다. 이 주문은 세마이의 몸 안에 악의 곤충을 가두려는 것 같았다. 그때 아가씨와 히로마사가 제때 도착했다. 야스노리는 아가씨의 하얀 꽃을 세마이의 몸에 넣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이 악의 곤충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해도 세마이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시도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가씨에게 주문을 읽어 하크완을 세마이 몸속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에는 두 벌레가 세마이 몸 안에서 싸우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운이 좋으면 그가 깨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마이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히로마사는 세마이의 손을 잡고 그가 이겨내도록 격려했다. 히로마사는 세마이의 손을 잡고 히로마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속 장면을 보았다. 그것은 세마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다. 그때 그는 야스노리의 아버지 타데유키에게 제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때 그는 자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들은 그가 여우의 아들이니 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날 밤 세마이는 타데이키와 함께 다른 3명의 제자들과 길을 걷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세마이는 즉시 스승님께 보고했습니다. 스승님은 모두에게 차 밑에 숨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귀신을 쫓기 위해 주문을 걸 거라고 하셨죠. 차 밑에 숨어 있을 때 세마이의 한 친구가 계속해서 구슬 목걸이를 만지며 소리를 냈다. 세마이는 그 친구에게 주의를 주고 싶었지만 그 친구는 그를 여우자식이라며 꾸짖으며 자신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다. 큰 소리에 그 귀신이 돌아와 그 친구를 공격했다. 남은 두 사람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귀신에게 잡아먹혔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전체에 세마이만이 그 귀신과의 만남에서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마도 그는 친구를 죽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 눈에 세마이는 혐오스러운 괴물 같았다. 조금 자란 후 그의 스승도 세상을 떠났다.
그로 인해 야스노리의 시선이 점차 그에게 원망으로 변해갔다. 마사나가는 세마이가 슬퍼하는 틈을 타 그를 위로하고 친해지려 했다. 마사나가는 그가 세마이와 스승 사이의 감정이 단순한 제자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같은 감정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 후 마사나가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스스로 주문을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의 어머니를 괴롭혀왔다. 그를 계속 두면 이 가족은 파괴될 것이다. 그는 주문으로 그를 죽이려 했지만 독학이라 효과가 없었다. 그는 세메이에게 그 주문을 강화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야 완전히 효과가 발휘될 수 있으니까. 세메이는 양심상 이 일을 맡을 수 없었다. 그는 마사나가가 주문으로 자기 아버지를 해치려 한 사실을 밖에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나가는 세메이를 암살하려 사람을 보냈다. 화가 너무 나서 그는 그를 찾아가 이 일에 대해 분명히 물었다. 마사나가는 세메이가 먼저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말했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세마이는 그런 친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때부터 세마이는 이 넓은 저택에 혼자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보라색과 흰색의 두 개의 등나무 꽃잎이 동시에 그의 옷에 떨어졌다. 그 두 꽃잎과 인연이 있다고 느낀 그는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곁에 있는 식신으로 만들었다. 과연 그는 항상 매우 외로웠다. 세마이의 꿈에는 히로마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다. 세마이는 이 불가피한 친구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었던 것 같다. 세마이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본 히로마사는 크게 울었다. 친구가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도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도만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태산부군이라는 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 신에게 세마이의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려면 매우 귀중한 것을 대가로 내야 한다고 했다. 히로마사는 마지막으로 피리를 불고 나서 그 신을 찾아가 세마이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다. 야스노리는 세마이 몸에 두 마리의 고충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세마이를 돌봐달라고 아가씨에게 부탁하고 밖으로 나갔다. 피리부는 재능을 포기한 후에도 히로마사는 항상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세마이도 히로마사의 희생 덕분에 점차 깨어나고 있었다. 세마이는 깨어나자마자 구형 물체를 토해냈다. 그것은 어제 그를 공격한 적혈충의 잔해인 것 같았다. 모두가, 특히 히로마사는 세마이의 건강 상태를 매우 걱정했다. 세마이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히로마사는 비로소 안심했다. 야스노리 대인도 그곳에 있었다. 세마이는 그가 자신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야스노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쨌든 세마이는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야스노리는 이번 일을 천황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세마이는 황궁에 갈 필요가 없다. 귀가할 때 야스노리는 세마이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평하며 돌아왔다. 세마이는 자신이 어떻게 타마충의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추유코 양은 하크 황이 타마충을 밖으로 밀어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제 히로마사가 어디론가 나갔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숨이 막혀서 잠깐 산책하러 나갔다고 말했다. 아스미는 히로마사가 세마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피리 연주를 바꾼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히로마사는 그날 밤 자신이 피리를 불지 않아서 세마이가 공격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이상한 잡음이 들려서 집중할 수 없었고 그래서 샤워를 불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세마이는 히로마사가 더 이상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날 밤의 귀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귀신이 반요, 즉 반은 인간이고 반은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미 귀신으로 변했으며 그 귀신은 머리에 뿔이 하나만 있어서 완전히 귀신이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다른 귀신들보다 상대하기 더 어려울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으로 변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증오와 원한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세마이는 이 악마에 대해 묻기 위해 도만을 찾으러 가고 싶어 합니다. 도만 외에는 이 악마에게 사슬잠충을 만드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밀충과 미랴를 불러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유코 아가씨가 그의 건강이 약해져서 그들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마이는 이 점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식신은 그의 명령 없이는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추유코는 만약 그렇다면 그 악마가 아마도 야스노리 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메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녀는 야스노리에게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 그녀는 대인이 정말로 세메이를 구하려고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히로마사는 그렇다면 왜 야스노리가 하완을 사용했는지 말했다. 아마도 그가 자신도 도우려 애썼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하완이 적들을 이겨냈다. 세메이는 히로마사에게 그분을 불렀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야스노리가 자신을 데려오기 전부터 그의 저택에 있었다는 대답을 받았다. 모두가 대인 야스노리가 세메이를 해쳤다고 의심했지만 세메이만은 도만을 만나 다시 확인하고 싶어 했다. 설마 형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큰 원한을 품고 계시다니. 그 후 세마이는 주술을 사용해 벌과 야수가 다시 나타나게 했다. 그는 도만을 찾으러 온 곳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궁중에서는 세마이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그는 주술에 걸렸고 야스노리가 구해냈다는 이야기였다. 이것은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깎아내리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히로마사는 세마이에게 그 소문에 대해 말했다. 천황도 이 문제로 그를 궁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하들은 세마이에 대한 비난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냈다. 그들은 그가 한 마리의 벌레 때문에 무너졌다면 이 자리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오직 지인 카나이만이 그를 믿고 변호해 주었다. 그분은 세마이가 역대 가장 강력한 음양사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세마이와 다른 음양사 간의 대결을 열어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세마이는 이 게임이 매우 지루하다고 느껴서 참여를 거절했다. 하지만 자신의 상대가 도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도만은 그가 승리하면 그날 밤 자신을 공격한 악마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마법 기술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마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궁궐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악마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과 천황을 공격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세마이는 악마들을 붙잡기 위해 결계를 만들어 모두가 도망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히로마사와 함께 피리를 연주하여 악마를 처치하고 싶었지만 히로마사는 오늘 피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마이는 저 악마 머리들을 없애기 위해 마법을 썼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아마도 세마이의 재능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 돌아가면서 세마이는 도만에게 그날 밤 사슬잠충을 사용한 악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했다. 아까 그 악마 머리들도 세마이가 명예를 회복하도록 도만이 만든 것이었다. 도만은 그 악마의 진짜 정체를 자신이 이기면 말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마이에게 몇 가지 힌트도 주었다. 그 악마는 세마이를 매우 신경 쓰고 있었고 폭풍우 치던 어느 밤 그를 찾아왔다고 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익숙한 나무 플루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구미호가 히로마사에게 찾아와 왜 더 이상 플루트를 불지 않느냐고 물었다. 히로마사는 자신이 세마이를 살리기 위해 그 재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호는 히로마사가 플루트를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했다. 언젠가는 다시 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히로마사는 신하들이 세마이가 어젯밤 그들의 침대 머리맡에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을 죽음에 가깝게 저주한 자를 찾으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이 대신들도 이 궁궐 안에서 누가 세마이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최유코 아가씨가 야스노리 대인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히로마사는 그에게 왜 세마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미리 알고 성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 같은 음양사는 평범한 히로마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히로마사가 그가 세마이를 해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잘못일 가능성이 있다. 세마이는 음양관에서 급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히로마사가 들어갔다. 세마이는 오늘 밤 귀신 추적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일을 위해 이것을 접었다. 세메이는 오늘 밤에도 히로마사가 함께 협력해 불어주길 매우 원했지만 히로마사는 그 제안에 매우 난처해하는 듯했다. 히로마사는 세메이에게 요즘 많은 대신들이 세메이가 밤에 그들을 귀찮게 한다고 불평한다고 물었다. 세메이도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 붉은 점은 분명 도망과 관련이 있어서 그는 밤에 깨어 대신들을 탐문하며
누가 이 일에 연루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대신들에게 도만에 대해 경고하고 싶어 했다. 어쨌든 그를 원망하는 자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었다. 가네 대인도 세메이를 찾아와 그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물었다. 대신들과 천황은 악령을 쫓기 위해 큰 의식을 열고자 했지만 세마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그 요괴들은 단지 누군가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것일 뿐 누군가를 암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귀가를 허락받아 그 성가신 대신들을 피했다. 히로마사는 궁궐을 산책하다가 아주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바로 아스미가 불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멈춰서서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었다. 그가 떠나려던 순간 아스미가 그를 불렀다. 그는 히로마사 앞에서 실수로 피리를 불어서 사과했다. 그는 세마이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 물었다. 어쨌든 히로마사는 궁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리 연주자였다. 하지만 그는 아스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 적이 없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즐거워서 피리를 불었다. 더 이상 피리를 불 수 없다. 확실히 조금 슬프겠지만 세마이의 생명을 바꾸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번 기회에 히로마사는 그가 좋아하는 새로운 분야를 추구하고 유익한 무언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스미는 히로마사에게 악귀가 그에게 주었던 특별한 플루트를 요청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히로마사는 그 플루트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그것을 곁에 두고 언젠가 몇 년 후에 다시 그 플루트를 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세마이는 히로마사와 함께 나무 그루터기로 가서 그날 세마이를 공격했던 악귀를 깨우는 의식을 진행했다. 히로마사는 이 괴물이 깨어나면 세마이를 다시 공격할까 걱정했지만 세마이는 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을 재현하여 그것이 나를 만든 사람의 위치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다. 그들은 악귀를 쫓아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다. 히로마사는 왜 세마이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지 항상 궁금해했다. 세마이는 체인 좀비를 쫓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히로마사가 너무 예민하다고만 말했다. 흰 연기가 나타나 그들 사이에 길을 잃게 만들었다. 세마이는 자신이 서 있던 곳으로 달려갔고 히로마사가 진짜 악마를 만났다. 세마이는 자신이 체인 좀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비록 그가 세마이를 싫어하더라도 세마이를 죽이기 위해 자신을 악마로 만들 만큼 바보는 아니다. 그는 세마이를 매우 싫어했지만 예전에 세마이를 데려올 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형을 보호하라고 당부했기에 그는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마이에게 하크환을 투여하는 것이 원래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마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조차 그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적콩잠충이 노린 목표가 세마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세마이는 모든 상황을 깨닫고 히로마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재빨리 친구를 찾아 달려갔고 히로마사가 만난 그 괴물은 사실 아스미였다. 그는 자신이 항상 히로마사의 피리 연주 실력을 질투해왔다고 말했다. 적콩잠충은 원래 히로마사를 해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세마이가 그의 목숨을 구했다. 그럼에도 세마이를 구하기 위해 히로마사가 재능을 잃은 것에 그는 어느 정도 만족했다. 세마이는 어렵게 히로마사의 위치를 찾아냈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그 악마가 히로마사의 가슴을 검으로 찔렀다. 세마이는 주술을 사용했지만 그가 막아내고 도망쳤다. 세마이는 급히 달려가 히로마사를 부축했다. 히로마사는 세마이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해 떠나기 전에 세마이에게 저 악마 아스미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마침내 세마이는 히로마사의 이름을 불렀다. 세이메이는 도만을 찾아가 아스미에 대해 물었다. 도만은 이번 만남이 전에 비해 훨씬 사람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스미 대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세이메이는 왜 도만이 그를 악마로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해했다. 아마도 그가 인간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도만은 만약 그 사람이 공영에 처한다면 세이메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녀는 단지 조금 놀아주고 싶었을 뿐인데 히로마사에게 정말로 목숨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히로마사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죽음의 대부분은 세이메이의 세심함, 부족과 경계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신은 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징후가 있었지만 세마이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마이는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히로마사는 당신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 비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히로마사가 스스로 초래한 일입니다. 도마는 세마이가 친구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히로마사가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로마사에게 세마이는 매우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을 때 히로마사는 세메이를 구하기 위해 플루트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를 잃는 것이 플루트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확신했다. 히로마 덕분에 세메이는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 세메이는 도만에게서 받은 정보에 매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세메이는 히로마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준 첫 번째 사람이며 그의 능력을 믿어주었다. 더욱이 히로마사는 세메이의 깊은 마음속 외로움을 이해했다. 추유코 양은 히로마사가 떠났다는 사실에 매우 괴로워했다. 집안의 하인은 아스미 대인의 옷에 묻은 이상한 피를 발견하고 그를 위해 새 옷을 가져갔다. 아스미는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 근처 꽃밭에 있는 악마가 그에게 지금 히로마사에게서 가져온 피리를 불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제 그는 수도에서 가장 훌륭한 피리 부는 사람이 되었다. 아스미는 그 피리를 근처의 수로에 버릴 생각을 했다. 악마가 수로 아래에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그의 두 번째 인격과 같았다. 아스미는 그 악마 때문에 히로마사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하인들이 물건을 가져오던 중 아스미가 그 남자의 반인반 악마 모습에 무서워서 깜짝 놀랐어요. 아스미 안에 있던 악마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어요. 아스미는 그 악마가 자신의 몸에서 나가기를 원했지만 그게 불가능했어요. 악마는 참화상사체, 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죽였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도만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세마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히로마사의 재능을 빼앗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재능을 잃었음에도 히로마사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저 악마는 히로마사를 매우 질투한다. 아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와 히로마사는 아주 오래된 친구다. 심지어 그가 히로마사에게 피리를 불어 가르쳤다. 히로마사가 세상을 떠난 후 세마이도 매우 슬퍼했다. 그는 히로마사가 아직도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고 환각을 보기도 했다. 야스노리가 그를 찾아와 히로마사의 영혼이 담긴 부적을 건네며 그 악마가 히로마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알아채고 몰래 그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을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적은 영혼만 보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로마사의 죽음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멈췄어요. 세마이는 아직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테사누군에게 간절히 간청해서 히로마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 야스노리도 세마이에게 정말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신에게 간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설령 간청에 성공한다 해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자신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세마이가 죽어서 자신을 구한다면 히로마사는 기뻐할까요? 야스노리는 세이에게 포기하라고 충고했어. 영혼을 돌려보내서 몸에 돌아가게 하여 히로마사를 평온하게 보내줘. 세이는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아. 그는 모든 일이 자신 탓이라고 생각하며 히로마사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 아스미 안에 있는 악령은 모두 히로마사의 탓이라고 생각해. 그는 자신이 힘들게 배운 비밀의 음악을 훔쳐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 히로마사가 일부러 자신만이 악령의 플루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걸까? 분노로 인해 아스미 대사는 진짜 악마가 되었어. 사이킨 노 아루, 요르 아스미가 마치노카게を検定しているとき、彼はとても悲しかった。自分にはヒロマサのような能力がないと感じて、おそらく一生やさければヒロマサのような悪魔の血を吹く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
突然、横から声が聞こえた。その人は一生このままでいいのかしと言った。広間さんをすべてを覆い取り、それを自分のものにしろ。広間さんに対して少しも恨みを抱いていないのか。あすみはそんな風に思ったことはなかった。彼にとって広間は非常に特別な友人だ. 그 악마는 히로마사가 천재라고 말했지만 그 재능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무심코 짓밟고 있다고 했다. 그 목소리를 내는 꽃을 잘라버려라. 아스미는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악마가 된 것을 깨달았다. 그 악마는 그에게 플루트 아니면 히로마사와의 우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오늘까지 아스미는 플루트를 선택했다. 히로마사는 세상을 떠났고 그를 능가하는 플루트 연주자는 더 이상 없었다. 아스미는 숲에서 세이메이를 만났다. 세이메이는 자신이 아스미를 죽이러 왔다고 말했다. 히로마사의 말을 따를 수 없게 되었어. 아스미가 사악한 악마로 변했으니까. 하지만 아스미를 없애려 할 때 악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았어. 아마도 그 깊은 곳에는 아스미 대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세이메이는 그를 살려주기로 결심했어. 세이메이는 매우 무모한 행동을 했어. 그것은 히로마사의 시신을 훔쳐가는 일이었지. 그는 히로마사를 부활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야스노리는 그 아이디어가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했어. 세이메이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히로마사만이 아스미 대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이메이는 이번 중요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도만에게 뭔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몇 가지 재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며 당신이 맡긴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이메이의 행동이 매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요. 추유코 양은 세이메이가 히로마사를 요괴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이메이는 요괴가 되면 소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히로마사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도만과 함께 비밀스러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만남의 분위기는 이전과 비교해 훨씬 좋아 보여서 도만은 이번 일을 도와주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히로마사를 부활시킬 수 있을지는 시도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가씨도 그 의식에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세이메이가 막았습니다. 그는 그곳이 너무 위험하며 더 중요한 것은 히로마사가 살아난다면 최소한 한 명의 친구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히로마사의 시신을 조정의 재단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대신들은 천황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이메이가 이곳에 나타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제사를 주관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평범한 평안 기원이 아니라 이 의식이 끝난 후에 오래도록 도성 전체의 평안을 보장할 것이다. 대신들은 세이메이를 믿지 말라고 했다. 그가 히로마사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세이메이는 히로마사의 시신을 싸고 있던 돗자리를 열었고 모두가 두려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이 시신을 태산 부군에게 바치겠다고 말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주문을 외웠다. 그때부터 어떤 병사도 히로마사를 부활시키는 그를 방해할 수 없었다. 그는 성주님께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수도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평화로운 수도를 반드시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네이 대인도 그 의식을 그가 진행하도록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스노리도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성주님은 지난번 요마를 퇴치한 세이메이에게 빚을 졌다며 이번 의식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안개가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히로마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익숙한 피리 소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미는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달려가서 그가 악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세이메이가 그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함정일 뿐이었다. 귀신은 히로마사의 대신 피리를 불어주고 있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세이메이에게 반드시 히로마사의 목숨이나 그의 피리 중 하나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이메이는 아스미를 여기로 유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아스미가 아니었다.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히로마사였다. 세이메이는 아스미의 공격을 피하면서 틈을 타서 진을 그렸다. 악마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 저녁에 대신들을 공격했다. 야스노리와 세이메이는 도만이 임무의 마지막 단계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학환도 악마를 처치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전투
중 세이메이도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도만도 세이메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스미의 감정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세이메이의 상처가 예상대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는 몸에서 마지막 부적을 꺼내 태산부근을 소환하는 주문을 읽었다. 마츠가 다이사와 함께 결합하여 큰 음양의 원이 넓은 마당을 감싸고 있다. 칠코양은 히로마사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히로마사는 제때 부활했고 그들은 함께 위험에서 벗어났다. 정신을 차렸을 때 히로마사는 자신의 영혼이 부적에 머물고 있는 동안 세이메이의 계획을 아주 잘 들었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세이메이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자신을 부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깨달았다. 그는 세이메이의 곁으로 빨리 달려갔지만 아마도 이미 늦었을 것이다. 세이메이는 태산의 큰 손에 의해 붙잡혀갔다. 히로마사는 이 일로 매우 괴로워했다. 그는 세이메이를 탓하며 왜 자신을 돌보지 않는지 원망했다. 그는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있지 않았다. 아스미가 곧바로 그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히로마사는 그분과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세이메이의 이전 말을 떠올렸다. 그는 히로마사만이 아스미의 진짜 모습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마는 아스미의 뿔을 자르면 그가 인간 본성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히로마사는 아스미와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예전에는 함께 즐겁게 화음을 맞추곤 했지만 지금은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히로마사는 아스미 안에 있는 인간성을 깨우기 위해 그 뿔을 잘라내려고 결심했다. 히로마사는 자신이 이 악마를 감화시킬 수 있다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히로마사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도록 아스미가 그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릴 작정이다. 히로마사는 그가 자신을 미워해서 악마가 되었는데 왜 계속 자신의 재능을 칭찬하는지 물었다. 왜 예전에는 그가 히로마사에게 잘해줬을까? 지금까지도 그는 그를 친구로 여기고 있다. 아스미 안의 인간성은 여전히 그가 자신의 친구임을 인식하지만 악마는 그렇지 않다. 그는 바로 히로마사를 죽이려고 했다. 뿔이 찰려나가자 아스미는 조금씩 자신의 의지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사실 너 같은 친구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악마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 히로마사를 공격했다. 도만과 야스노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악마들로 매우 바빴다. 그들은 하나하나 잡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스미는 히로마사를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재능을 더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히로마사는 자신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즐거움을 찾고 자신의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플루트를 불었을 뿐이다. 히로마사는 어쨌든 더 이상 플루트를 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DAP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귀신 주식이 그에게 준 플루트가 아스미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부터 히로마사의 꿈은 단순히 아스미 대인과 함께 플루트를 부는 것이었다. 그는 그 행복한 감정을 결코 잊지 않았다. 아가씨는 히로마사에게 한 자루에 칼을 던져주었고 그는 재빨리 아스미의 남은 뿔을 잘라냈다. 도만과 야스노리도 재빨리 나머지 귀신들을 처리했다. 지금 궁전 안에는 단 한 마리의 귀신, 바로 대인 아스미만 남아있었다. 악마의 뿔을 잃은 아스미는 자신도 히로마사와 함께 피리를 불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순간들이 매우 즐거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의 질투심을 이길 수 없었다. 그는 히로마사를 세게 물었다. 히로마사는 반항하지 않고 차분히 그에게 설명했다. 히로마사는 자신의 재능을 바꿔 세이메이를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아스미의 피리 연주 재능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자신의 안에 탐욕스러운 악마가 나타나는 것도 느꼈다. 어릴 적부터 히로마사는 매우 특별한 피리 연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 듣기만 해도 그 곡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아주 아름다웠고 그때부터 아스미 마음속에 질투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조금 자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능이 스승인 아스미를 능가한다고 칭찬했다. 그로 인해
아스미의 마음속에는 원한과 질투가 점점 조용히 자라났다. 그 증오가 점점 그를 무서운 악마로 만들어버렸어. 그 모든 사악한 행동들은 악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스미가 선택한 것이야. 악마가 히로마사를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아스미가 그렇게 한 거야. 비록 히로마사를 친구라고 부르지만 오랫동안 그는 늘 그를 미워했어. 히로마사는 누구에게나 내면에 악마가 있다고 말했어. 자제력을 잃으면 그 악마로 변하기 쉽다고 했지. 아스미는 자신이 아직도 악마라고 말했어. 그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그는 매우 부끄러워했다. 게다가 이렇게 가다간 그가 다시 너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아스미는 스스로 벗어나려 했다. 히로마사가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 세이메이가 나타났다. 그는 아스미의 손에 있던 검을 날려버렸다. 그분은 그가 자신을 없애주길 원했다. 세이메이는 히로마사가 그런 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분이 떠나기 전에 히로마사에게 재능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휘파람을 불었다. 이 멜로디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 화음 부분을 불고 나서 세이메이는 아스미에게 아마도 그분은 더 이상 숨겨질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했다. 아스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그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모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히로마사는 세이메이, 야스노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아스미는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다. 히로마사는 세이메이에게 왜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이용해 도만에게 자신과 닮은 식신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 식신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신에게 공물을 바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헐뜯는 사람들의 수명이 일부 줄어들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받아야 할 작은 업보일 것이다.